2023년 아시안 설 잔치가 18일 오후 하얏 레전시 오헤이 호텔에서 베트남 커뮤니티 주최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일리노이주 주지사를 비롯해 재무관, 감사관, 그리고 연방하원의원, 주하원의원 등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아시안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선 샤론 정 첫 한인 주하원의원과 시카고 한인회 회장단 및 임원, 이사진, 그리고 한인문화회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달 말 시카고시장 선거에 출마한 시카고 CPS 교육감 출신 폴 발라스 후보도 참석, 아시안 유권자에게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인사회를 대표해 한인회 캐런 황 부회장과 GBN 고교 재학생 엘리나 지양이 자랑스런 아시안 커뮤니티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아시안 커뮤니티 연합 설잔치 행사가 40주년을 맞이했으며 그동안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1985년, 1993년, 2001년, 2009년, 2018년에 각각 시카고 한인회가 주관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 커뮤니티가 이 행사를 주관할 예정이며 순서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는 2027년에 다시 주관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1일부터 새 마일리지 차감 방안을 실시하려던 대한항공이 당초에 마일리지 개편 시기를 연기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한국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국회까지 나서는 동시에 소비자 단체의 불만 제기에 해외에 있는 국민들도 합세한 압박 순위가 만만치 않자 대한항공 측이 항복한 모양새입니다. 20일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 관련 고객들이 제기한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을 발표한 후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자 마일리지 좌석을 더 늘리는 등 추가 혜택을 내놨지만 이미 터진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대한항공은 전체 좌석의 5% 이상인 보너스 좌석 비중을 2배가량 늘리고 올해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특별기 100편가량을 운항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기대치에는 훨씬 미흡했다는 평입니다. 합병 심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인천 출발 국제선의 경우 이미 항공 독점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일리지 이용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번 개편안의 일부 조항이 소비자 불만 폭발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개편안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농후해져 한인동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를 언급해 시장을 들뜨게 했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으로 인해 물가가 조기에 잡혀 금리 인상을 머지않아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잇따라 발표된 소매와 도매 물가지수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7% 오르며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달보다 0.5% 오르며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더해지는 형국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물가 상승 지표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오래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연준 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차례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아닌 3번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예 한 번에 0.5%포인트의 빅스텝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강성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와는 별도로 금리 상단을 5%에 맞추기 위해 지난번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했다는 강력한 근거들이 목격됐다고 말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기로 결정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글이나 말들이 속속 퍼지고 있습니다. 재임 중 인기가 높진 않았지만 퇴임 후 인류를 위해 한 봉사활동 그리고 말년에 생에 대한 겸허한 자세가 모든 이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낙상과 피부암인 흑색종 등으로 건강에 좋지 않았는데 최근 피부암이 간과 뇌까지 전이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와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암에 대해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또 안전이 편안하게 됐고 죽든 살든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올해 98세인 그는 현존하는 미국 최고령 전직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1977년부터 1981년까지 39대 미국 대통령으로 로널드 레이건에 패해 단임에 머물렀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뒤 주거 공간을 확보해주는 국제 NGO 단체 헤비타트 등 인도주의적 사업에 집중해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공세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이 예정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진영의 지지가 굳건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상징적인 행보로 이 전쟁이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달 전인 지난해 12월 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직전 바크무트 전선을 찾아 군인들의 서명이 가득한 국기를 구해 이를 미국에 선물했습니다. 바이든의 깜짝 방문은 전쟁 장기화 우려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제재는 중국, 인도 등의 원유 천연가스 수입 확대로 효과가 반감됐고 나토 회원국은 그나마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면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 7월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변수입니다. 특히 미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의 축소나 중단을 압박하고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는 다른 공화당 후보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최근 바하마에서 바닷물에 뛰어든 개와 상어가 맞짱을 뜨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MBC 등이 19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바하마 해변에 보트 투어를 즐기던 30여 명의 승객들은 이 같은 진귀한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레베카 라이트본 보트 운영자가 이 극적인 장면을 찍어 유튜브에 공개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동영상에 따르면 12피트 정도의 커다란 귀상어가 보트 주변을 헤엄칩니다. 검은 물체가 물속에서 지나가자 루푸스라는 개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루푸스가 계속해 상어를 공격하려 하자 관광객들이 개에게 도망치라고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대한 상어는 개의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루푸스는 관광객들의 외침을 들었는지 물 위로 다시 나와 부두로 도망칩니다. 보트 운영 관계자는 루푸스라는 개는 보트가 지나갈 때 항상 물가에서 보트를 따라다녔다며 귀상어는 1년에 몇 번 보는 상어인데 갑자기 개와 대치하는 장면은 정말 희귀하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